시험지 그 공통 과목 빠르게 간결한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지수 법칙이고요. 예,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 주셔가지고 계산하시면 2의 제곱 4 나오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제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도함수를 부정적분 하셔가지고 적분상수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 정답 표시를 안 했네요. 5번입니다. 3번이요. 3번은 3, 4분면인 거 조심하시고요. 탄젠트 값 결정되어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전부 음수입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 4분면 개형 그려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요. 그 다음에 0 좌극한하고 2 우극한 보는 거 이 그림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5번입니다. 5번 G'1 구하는 거니까 곱미분 하셔가지고 1 대입하시면 원래 있는 조건 F1이 2고 F'1은 1이다. 이거 이용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6번은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 이 넓이 구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두 개 연립을 통해서 교점 2와 0을 구하고요. 요 공식 이용해서 빠르게 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7번 첫째 항이 2고 등차 수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 주어진 식을 보면 A6이 2S3-SE 되어 있는데 요 3항까지 더한 거에서 2항까지 더한 거 빼면 3항이 나오겠죠. 세 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연립해서 A 초항하고 공차하고 첫째 항이 2라고 나왔으니까 똑같이 2가 됐고요.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공차의 절반의 n제곱 개수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S1하고 A1이 같으니까 자, 이 식 대입해주면 D 초항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요. 여기다 10 대입해서 110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함수 x, fx 제곱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좌극한, 그 다음에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곱되어 있으니까 그 나오는 값을 제곱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같으면 연속이 되니까 풀어주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9번이고요. n이 홀수인 경우는 다음 항으로 진행할 때 역수를 취하고 짝수인 경우는 다음 항으로 진행할 때 8을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항이 나중항이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는 역으로 가죠. 그럼 짝수항에서 홀수항으로 이렇게 줄어들 때는 역시 역수, 그 다음에 홀수항에서 짝수항으로 이렇게 줄어들 때는 8분의 1을 곱해지니까 이걸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여기 2분의 1, 2, 4분의 1, 4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다음에 또 2분의 1이 반복되니까 4주기로 같은 걸 알 수 있죠. F1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니까 이 9, 4와 같고, 그 다음에 F4는 4로 나눠 떨어지니까 12, 2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주면 2분의 9,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n이 2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 log nx 마이너스 log nx 플러스 3 플러스 1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교점이죠. 교점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간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개형을 보시면 밑이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n은 증가고 그리고 나머지 함수는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감소죠. 그럼 그 사이에 교점이 1과 2 사이에 나와야 되니까 1에서는 이쪽 함수가 크고 2에서는 이쪽 함수가 크다. 이 부등식으로 공통범위 만족되는 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대입해서 쭉 푸시면 되니까 n이 4에서 10 사이로 나왔고요. 5, 6, 7, 8, 9 합하면 중앙 곱하기 항의 개수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5가 되겠습니다. 11번이요. 11번은 뭐 조건이 나와 있고 fx가 0에서 1 사이에서 연속,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 0, 1에서의 함수값 1, 0부터 1까지 정적분한값 6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함수식 정적분으로 쭉 풀어서 뭐 조건 분석한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 요거 구할 수도 있지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형을 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풀었어요. 이게 뭐냐면 fx는 뭐 0에서 1 사이에서는 함수값 정해져 있고 그냥 연속함수니까 뭐 그려서 이어지게 그려가지고 정적분가 6분의 1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x를 x축 대칭해서 이제 마이너스 fx로 만들고, 얘를 가지고 x축을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림을 이제 옮겨보면 원래 이 fx였는데 얘를 x축 대칭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올려가지고 이 정도 그림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원래 여기는 6분의 1하고 같으니까 나머지 여기 부분 정적분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6분의 5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나 조건에 2마다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계산한 거 보면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하는 구간에는 이 뒤로 2 구간이 있으니까 똑같이 1이 반복되고, 여기 1, 그 다음에 요 다음에 1, 2까지 그래서 한 구간 더 있으니까 요 6분의 5가 추가돼 가지고 3개를 더하면 정답이 6분의 17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이요. 12번은 AB가 4고 AC가 5일 때 코사인 각 BAC를 이제 세타라고 선생님이 그냥 뒀습니다. 그럼 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뭐 사인은 8분의 3루트 7,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필요하니까 계산을 해놓은 건데, 지금 보시면 뭐 세타로 전부 같은 각 3개가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확대된 상태에서 그냥 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요 DE 길입니다. DE 길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많이 보이게 되니까 먼저 이제 직각을 찾아가지고 푸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바로 쓰는 것보다는 삼각 비를 찾아주는 게 더 계산이 간단해요.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인 걸 이용해 가지고 요 8분의 1 이렇게 잡히니까 중점을 뭐 m이라고 할까요? 그럼 am 길이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양면 똑같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해서 전체 1이고 5에서 1 빼주니까 요 나머지 길이가 4가 됩니다. 그럼 이쪽이 이등변이어서 여기도 4였는데 얘랑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양변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BC 길이는 처음에 초기 조건에 나온 게 아니니까 전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요 6이라는 길이를 구해내고요. 절반 쪼갰을 때 이게 3 이렇게 잡히죠. 그럼 이쪽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시면 이제 요 D, 뭐 H 수선의 발 이렇게 잡으면 DH 길이가 루트 7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각 세타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DE를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DE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제 루트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사인 값 얘를 여기다가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D가 3분의 8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13번입니다. 13번은 fx가 0에서 1 사이에서는 3, 그러니까 소수부분이죠. 소수부분 1에서는 1이 나오는데 이게 1마다 계속 반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밑에 조건에. 그럼 1이었던 게 1마다 반복되면 이제 뭐 정수 똑같이 2, 3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수 부분은 1에서 2 사이, 2에서 3 사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전체적으로 x 값이 소수면 함수 값은 전부 3, 그 다음에 x 값이 정수가 되면 함수 값은 1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시그마 시키라는 대상을 보면은 f의 루트 k가 있는데, 루트 k가 정수가 되면 그때 함수 값은 1이 되는 거죠. 루트 k가 정수가 될 때 k는 제곱수 1, 4, 9, 16이 되고, 그때는 함수값 1, 그 다음에 그 외에 함수값 루트 f 루트 k는 3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위에 식을 보시면 요 f 루트 k가 3일 경우 얘랑 없어지니까 이제 k로 계산이 간단해지죠. 그래서 우리 1인 경우가 있는데 얘도 그냥 3이라고 취급을 해주시면 전부 얘가 3이 되니까 없어져서 그냥 k로 이렇게 나오고, 대신 1이었던 걸 3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식은 더 추가해줬던 거니까 나중에 빼주게 되죠. 원래 이제 분모에 있던 3은 유지를 시켜주고, 이 부분을 딱 제거시켜주면 계산하시면 이제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요. 14번은 요 gx가 뭐 연속으로 돼 있고 f 함수 3차 함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수 p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gx가 이렇게 됐어요. 절대값 안에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절대값하고 절대값하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요 x를 약분할 때, 그죠? x를 약분할 때 x가 양수면 그대로 되고, 그죠? 플러스, 그다음에 x가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gx가 미분 불가능한, 그지? 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이 fx가 평행이동된 그래프라서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이제 절대값이 적용되면 최소 그 미분 불가능점이 한 개, 많으면 이제 3개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0에서 여기가 구별이 돼 있으니까 서로 부호가 다른 걸로 구별이 돼 있으니까 이제 f 요 안에 절대값 안에 fx-p 플러스 q 요 그래프는 fx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인데 그때 0,0에 접해야 된다. 즉 이제 함수값도 0, 좌우칸이 같아야 되니까 함수값도 0이고 그 다음에 그때 미분계수도 0이어야지 나머지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점이 하나 생기고 전체적으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이제 한 개만 세팅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개형을 좀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알 수 있는데 간략하게 그냥 해설을 하자면 평행이동이 된 상태에서는 0,0에 접하게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PQ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3이 되면 음수값이 나오죠. P가 음수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7인 거를 이동을 시켜서 0,0에 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x축으로는 1, y축으로는 7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Q의 합은 8, 3번입니다. 15번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어떤 t 값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실근 중 0, 4 사이에서 가장 작은 값은 알파 t, 가장 큰 값은 베타 t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요 이제 방정식을 풀면 사인 2분의 파이 x랑 t랑 만나는 점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랑 만나는 점 이렇게 전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려야 돼요. 그래서 기억니은데 이것이 전부 t의 위치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림에 이제 똑같은 거 3개를 그려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간단합니다. 이제 기억은 t를 마이너스 1에서 0 이제 x축 아랫부분으로 좀 잡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요 녹색 그래프가 사인 2분의 파이 t 2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보라색 그래프 요 보라색 그래프가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t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작은 교점 알파 t가 여기 있고 가장 큰 교점 여기가 베타 t가 되죠. 그럼 얘네들의 합이 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간격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대칭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2로 이렇게 나눠 보시면 중점이 2.5, 2분의 5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얘를 가지고 대칭 선을 그어 보면 여기 2고 여기가 3이니까 대칭선이 2.5, 2분의 5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간격으로 이만큼 간격이 k다. 그러면 실제 얘의 좌표는 이만큼 되니까 얘 1 플러스 k가 되고요. 여기 k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 간격이 똑같이 k가 되니까 이 베타 t의 좌표는 이만큼 전체가 돼가지고 얘는 4 마이너스 k가 되죠. 4 마이너스 k하고 여기 k, 1 플러스 k하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제 5가 되죠. 그래서 알파 t 플러스 베타 t는 5다. 이 기억은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이제 보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베타, 이 알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 이동을 서로 시킵니다. 그래서 베타는 베타끼리, 그 다음에 알파는 알파끼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t를 0에서 2분의 루트 2 사이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니은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만나는 요점이 이제 사실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그거보다 살짝 작게 0에서 2분의 루트 2 사이에 t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점 알파 t, 그 다음에 베타 t 제일 큰 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0하고 베타 0이 이제 문제인데 그때는 t가 0이 되는 거니까 요 0 t축 라인을 잡았어요. x축 라인을. 그러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여기 알파 t고 제일 마지막에 만났는데 4는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요쪽이 이제 베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t하고 알파 제로 요 뺀 간격하고 요 베타 t, 베타 제로 뺀 간격이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됩니다.
그다음에 디귿은 이제 문제 조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귿에 알파 t1하고 알파 t2, 그러니까 t1, t2를 사인 코사인 함수 아까 두 개 있는 거에다가 그려가지고 교점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잡았는데 그 교점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같은데 그 t1, t2 값의 높이 차는 2분의 1이다. 그랬을 때 이제 t1, t2의 곱이 3분의 1이 맞느냐 이걸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요 상태, 요 두 개의 상태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옮겨서 그려보면 아까 거에 이 교점은 처음 만나는 교점, 가장 작은 교점은 똑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높이가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나오니까 2분의 1 정도 나오려면 여기쯤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위쪽에 잡히는 게 이제 T1 라인, 여기 두 번째 만나는 게 이제 T2 라인인데 얘네들의 차이가 2분의 1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T1하고 만나는 거, 좀 더 높은 쪽의 함수하고 만나는 거는 함수가 코사인이에요. 그죠? 이 알파 T1을 코사인에서 대입한 게 이제 T1의 높이가 나오는 거죠. 이제 코사인에서 대입하면 T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알파 T1을 사인에다 대입하면 이제 T2가 나오는 거죠. 예. 얘네들의 차이는 2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쯤에 바뀌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예. 어쨌든 코사인과 사인으로 T1, T2가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곱을 해봅니다. 제곱을 해보시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합쳐져서 얘는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 T1, T2가 되죠. 얘가 4분의 1이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T1, T2 값은 이제 8분의 3이 나와야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부터는 이제 단답형인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로그 성질이라서 진수끼리 곱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예, 로그 4에 16 나오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소다. 예, 그랬으니까 미분을 해보시고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이제 극값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았죠. 예, 그럼 극소는 1에서 나오고, 그때 이제 함수값이 fa가 되니까 1 대입해 주시면 이게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1입니다. 자, 18번이고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 an이다. 그럼 둘째 항이 36이고, 이제 a7과 a5는 서로 약분하게 되면 이제 r제곱, 공비의 제곱만 남죠. 그래서 r제곱이 3분의 1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ar의 5제곱이고, 위에서 ar이 36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r의 4제곱만 더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근데 얘는 이제 제곱이 되니까 이거 9분의 1. 예, 그래서 36 곱하기 9분의 1에서 4가 됩니다. 네, 19번입니다. 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예, 속도가 이건데 t는 0에서의 위치가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도를 부정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0에서 0 값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적분 상수가 0이 되겠죠. 예. 그럼 이게 이 위치의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1에서의 p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1을 대입해서 k 값을 결정을 하고요. 그 k가 나온 상태에서 1에서부터 3까지의 p의 위치 변화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3 빼기 S1 요거 구해주시면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이요. 20번은 3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gx가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f를 미분을 일단 해서 요거 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이제 도함수 상태에서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분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fx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죠. 그 상태에서 여기 곱미분, 나머지 미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g'x는 요게 남아요. 여기 f'x 곱하기 인테그랄식 이렇게 쭉 남는데, 이걸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요 3, 아까 f'x는 3x-3, x-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식은 이제 적분식인데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이 함수를 4제곱을 했기 때문에 적분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그죠?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언제만 0이냐면 이제 x랑 a랑 같을 때만 0이 되죠. 그럼 이 통째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시면 되냐면 a를 넣었을 때 이제 0이 되고, 그죠? 그런 인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수처럼. 그래서 a가 3이거나 5가 아니면 5, 3에서 부호 변화가 다 일어나죠. 이렇게 뭐 3, 5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변화가 두 번이 다 일어나니까 극값이 두 개가 생기고, a가 3이 되면 여기서 0 되는 게 3에서 0 되는 게 하나, 이쪽에서 또 하나, 이런 식이니까 여기서 중근, 실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제 5에서만 극소를 갖는 극값이 한 개가 되죠. 그리고 a가 5가 되면 여기서 5에서 중근, 3에서 실근, 이런 식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쪽에서 3에서만 극소가 되는 극값이 한 개일 때가 이제 3일 때나 5일 때, 그럴 때만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걔네들을 합하면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이요, 21번. 20번 안 했나요? 네, 20번 했죠. 2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조건을 보시면 xn-64 곱하기 fx가 0이다 이렇게 됐고,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곱한식이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표시해놨죠. 이게 0이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근입니다. 어떤 값을 n제곱 해서 양수가 나왔다. 그럼 이제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죠. n이 홀수면 여기 실근이 하나인데, 옆에 나와 있는 이제 fx가 아까 이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중근이 나오는 조건에 만족되지 않죠.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짝수일 때는 실근이 두 개가 나오고, 그 실근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그 다음에 6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두 개,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가 같으면, 실근이 두 개 같으면 둘 다 이제 중근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fx는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하나는 아까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플러스 n 제곱근 64, 그다음 베타는 마이너스 n 제곱근 64 이렇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고차항 개수 1인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제 조건 나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나와 있고, 이 근이 서로 이제 0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0에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0을 대입하면 이런 값이 나오죠. 지수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에 n분의 1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값이 뭐라고 그랬냐면 음의 정수라고 했어요. 음의 정수.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었고 이렇게 됐고, 이 뒤에 부분이 이제 양의 정수가 되면 되는 건데, 자연수의 어떤 지수 거듭 제곱에서 양의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지수 값이 실제 0을 포함한 양의 정수가 돼야 되는데 0은 될 수가 없고, 일단 n이 자연수니까, 그러면 이제 n분의 12제곱이 뭔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수가 나와야 되겠다. 양의 정수. 그래서 n이 어떻게 된다? 이제 12의 양의 약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 n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12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 6, 12 이렇게 4개가 되고요. 걔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4가 됩니다. 22번 공통 과목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러니까 3차 함수인데 실근이 2개가 되려면 극값의 x축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교점이 2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라고 그 두 근을 잡았을 때 한 근은 실근, 그 다음에 다른 근은 중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조건이 좀 포인트인데, 얘는 합성 함수의 근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합성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원래 걸로 하나씩 돌려가면서 이제 역으로 추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f의 x-fx가 0이 나왔다. 그거에 서로 다른 실근을 구하고 싶으면, 그죠? 아까 여기 x에다가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x-fx가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베타가 되거나 이러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모든 x 값을 원래대로 돌려서 구하면 그게 서로 다른 실근이 됩니다. 그런데 걔가 3개라고 했어요. 요거 이제 보시면 fx 요거 살짝 이항을 시켜주시면 서로 fx는 x-알파 그 다음에 fx는 x-베타 이렇게 되니까 얘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와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의 개수 합이 총 어떻게 된다? 3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조건에 뭐 1일 때 4 1에서의 미분계수가 1 그 다음에 0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이제 그래프를 이제 추론을 해가야 되는데 여기 상태를 보시면 fx하고 x-알파하고 만나고 fx하고 x-베타하고 만나고 이래야 되니까 함수를 추정해야 됩니다. 그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함수는 이제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인데 이제 극대의 x축이 있거나 아니면 극소의 x축이 있거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의무로 될 때는 이렇게 뒤집혔는데 역시 극대의 x축 아니면 극소의 x축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광펜으로 지금 좀 진하게 그려놓은 라인이 뭐냐면 여기 있는 x-알파, x-베타를 그린 겁니다. 이제 얘네들의 교점 개수를 봐야 되니까 두 개. 그러니까 x-알파는 기울기가 1이고 알파를 지나야 되죠, 그죠? x축에서 알파를 지나야 돼. 알파가 근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지나는 거, 이런 식으로 지나는 거, 이렇게 두 개, 얘랑 해가지고 교점 개수가 합쳐서 총 몇 개인지 보는 거고, 그게 3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그었더니 여기 이제 뭐 연장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3개, 이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나 나오니까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있는 거, 아래쪽 극소에 이제 x축이 잡히는 거, 얘도 라인 그어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고, 이 연장에서 여기도 만나고 여기 연장에서 여기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부분 교점이 이것도 6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3개만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예. 그럼 이제 음으로 되는 거 이제 생각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그 상태에서 이제 극대 라인이 잡히면 이렇게 하나, 알파 지나는 거 직선 기울기, 그다음 베타 지나는 거 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것도 여기 이렇게 2개, 여기 하나 해가지고 3개가 가능합니다. 둘 다 3개 가능한데 문제 조건에 위에 뭐가 있었냐면 1일 때 4고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높이가 0인데 4가 나와야 됩니다. 높이가 1에서 높이가 4. 그러면 높이가 0보다 큰 쪽이니까 1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감소하니까 미분계수가 음수만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이 맞는 거구나. 최종적으로 요 4개의 상황 중에 이것만 맞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예, 기울기가 1인 거랑 접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F'이 1이다. 예. 그러니까 요 교점이 1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미분계수가 0이니까 안 됩니다. 그죠? 미분계수 1이고요. 1일 때 그 1일 때 함수값이 4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1이면 이제 함수값이 0이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1일 때 함수값이 4가 돼야 되고, 그때 이제 기울기가 1이니까 딱 여기 아까 지났던 x-알파 직선하고 딱 접하게 되겠죠. 여기 1,4에서 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기울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높이가 4면 요것도 4 이렇게 잡혀가지고 1부터 4가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알파 값이 -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fx 식을 결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f0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이제 fx 식을 결정하려면 요 초록색 함수 요게 fx니까 이제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요. 이제 -3인 거 구했고, 이제 베타에서 실근을 하나 갖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가 이제 두 조건, 아까 나왔던 F1과 F'1 요 두 조건을 이용해서 원래식과 미분한식에 각각 이제 1과 1을 이렇게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 이제 A 최고 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16분의 1, 그리고 또 다른 요 근 얘는 이제 5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원래식에다가 fx에 적용을 해주고, 그때 0을 대입해주면 답이 16분의 45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제 분모 분자 합쳐주라고 했으니까 답이 61이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공통 부분 6월 모의고사 공통 과목에 대해서 해설을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